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훈의 World Insight 2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독일 튜빙겐이라고 그러죠. 3월 14일 월요일 아침 8시 2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벌써 해가 6시 40 몇 분에 떴고, 근데 바깥이 좀 새벽에 비가 좀 왔고 지금 구름이 껴있는, 구름이 좀 낀 날씨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새벽 한 2시 넘어서 여기 시간으로 잠을 깨서 오늘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반 후에 체류 허가 레지던스 퍼밋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여러분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것은 그저께 제가 하이델베르크, 여기서 북쪽으로 약 한 1시간 반 정도, 한 150km 북쪽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 하이델베르크의 중심 지역의 도로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찍은 것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법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준수하는 국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옥스포드처럼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와같이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많은 간간히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 갔던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좀 많았는데, 앞에 갔던 어떤 여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리는 장면도 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벤츠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창 밖으로 버리는 그런 장면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과는 달리 독일 사람들도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너럴 컨셉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다. 독일 사람 중에서도 일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 사회의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담배꽁초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독일에서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와 또 어제는 프라이부르크 잠깐 다녀왔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길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편도 1차선, 내지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골과는 달리 독일 시골은 더 차들이 난폭하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0km, 보통 큰 웬만한 도로에서 외곽도로, 시내도로 말고 외곽도로에서 120km까지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한속도를. 그런데 저는 충실하게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저보다 대부분의 차들이 저를 추월해서 1차선으로 추월해서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끼어드는 자동차들, 특히 이제 진입로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들이 좀 갑자기 팍팍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미국보다 좀 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어그레시브한 거 아니냐, 좀 너무 과감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제가 뭐 서울에서만 쭉 살았는데 서울의 교통 운전하는 거 참 힘들죠. 네, 독일도 못지않게 과속 운전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실감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렸고 그 중요한 조각 쪽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사를 곧 발표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윤석열 당선인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실 분이죠. 의 말씀 중에 할당제, 지역 할당제라든지 무슨 남녀, 여자,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와 같이 획일적인 일정한 퍼센티지를 할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고정관념적인 픽스된 그런 획일화된 할당제의 개념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러한 할당제를 하게 됐느냐 하는 그러한 배경 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지역 문제나 지역 대립 문제나 또는 남녀 성비, 남녀 대립 문제에 있어서 뭐 페미냐 아니냐, 지금 뭐 선거 전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인재들도 배제하지 말고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등용을 해야 되고 여성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여성 역시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분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로서는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지역 갈등 문제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겠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 오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 왔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또 조장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것을 취하는 수단으로 그런 지역주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 온 것은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표가 말해주듯이 특정 지역인 전라도는 특정 정당인 민주당한테 거의 몰표에 가까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전라남북도 동일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 통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갈등을 없애고 국민 통합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국무총리라는 것이 가장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 2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특별한 실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 상징적인 의미, 정치 권력자 세컨드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당선자의 초기 국무총리는 상대방을 끌어안는다는 차원에서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원하고 지역 갈등을 진정으로 안 한다는 반대 후보를 지지했던 전라도 지역의 출신 분 중에 덕망 있고 도덕성 있고 능력 있는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대방의 전라도 국민들 지역 반대파인 전라도 반대표를 많이 던진 전라도 지역 주민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전라도 분준에서 나오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내각에 있어서도 많은 장관 자리와 그 이하 고위직 자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일정한 지역 할당이나 여성 할당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위 관료들 중에서 장관이나 특히 장관에 있어서 각 지역에 유능하고 또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주의, 여성 안배, 지역 할당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구현하고자 했던 특정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이번 초기 내각 정부 내각에 인바이트 한다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 꼭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인재가 없고 다른 지역에만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균형 잡힌 인사 감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합의 정치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초기 내각을 구성할 것을 믿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쪽에 한마디 얘기를 하고 싶다면, 물론 24만 몇천 표, 25만 몇천 표 차이로 0.7 몇 퍼센트, 74%인가요? 그 정도 갭으로 차이로 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차이가 안 났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만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젠더 대립 이슈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 파워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특정 집단의 쇄신과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로 있던 직전까지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그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만큼 아깝게 졌는데 우리가 정말 잘했다. 우리가 더 쇄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 그분도 이번에 과감히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민심은 언제나 빠르게 변하는 것이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 올바른 국민을 이끄는 정당은, 정치 권력은 물론 정당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이 자신의 권력 쟁취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자기 모순을 쇄신하는 그러한 개혁이 특히 이번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야만이 국민한테 공감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의 일관된 생각이지만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 법치주의라는 것은 정치 탄압과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간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를 분명히 증거에 의해서 가리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알고 있겠지만요. 자, 지금 독일에 온 지 한 열흘밖에 안 됐고, 앞으로 5개월 이상 있을 예정인데, 자, 외국에서 바라본 이번 선거에 대한 저희 관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빠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끝으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스마일 보시죠, 스마일. 사람 얼굴 있고요. 왼쪽에는 사람 얼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배터리 표시죠. 이게 저희 학교에 제 방 열쇠입니다. 네, 이 한국 열쇠와는 틀린 점이 이같이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 사람 얼굴 있죠? 여기서 열쇠를 딱 이거 꽂았고 나서 이 사람 얼굴에서 스마일, 즉 이렇게 웃는 이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올라가는 양옆이 그렇게 스마일 형태가 됐을 때 키를 돌려서 열거나 닫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키의 디자인이죠. 이런 얼굴이 말이죠. 도로 표지판에도 과속 보통 조그만 시골 도심 조그만 오촌을 지나가면 농촌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인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속도계가 있잖아요. 독일에도 속도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동그랗게 얼굴에서 그 제한 속도가 만약에 50이다. 50 이내로 달리면 스마일. 그걸 초과했다. 그러면 반대로 심으로 일자.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또 미국에서 보기 어려운, 특히 열쇠 있는 이 스마일 표시, 하나의 재밌는 색다른 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